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마이크로 연료체 8주차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중간고사 얘기를 먼저 드리면 중간고사는 저는 9주차에 봅니다. 9주차. 9주차에 보고 그 일시는 공지할게요. 공지. 왜냐하면 지금 그 시험 방법을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그 학과 교수님들하고 다 다른 과목들을 다 통일을 해야 돼. 통합적으로 그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확정된 건 공지를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 때쯤이면 확정 공고가 날 텐데 에, 아마 대면과 비대면, 대면 할 사람은 대면하고 코로나 때문에 못 오겠다 하는 친구들은 온라인 이렇게 병행해서 병행 동시 시험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 영상을 보실 때쯤에 확정이 됐을 거야. 그러니까 그때 이제 만약에 코로나 그게 많이 진정이 되고 올만하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거리두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면 가능한 와서 보고 그래도 나는 못 오겠다 그러면 온라인으로 보시면 돼요. 1학기처럼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건 공지를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험 범위는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게 뭐예요? 유체역학 첫 번째 유체역학 복습을 했지? 복습을 했는데 그 전에 인트로덕션 약간 했었지. 마이크로 일류체 처음에. 처음에 마이크로 일류체를 소개를 잠깐 하긴 했죠. 우리 자료에 첫 번째 자료에 나왔나? 제가 가진 자료를 보면은 여기 처음에 소개 자료에 약간의 이게 뭐지? 플루이드 다이내믹스구나. 처음에 뭐 인트로덕션 하긴 했는데 그 마이크로 연료체란 무엇인가? 마이크로 연료체란 해서 제가 강의한 내용을 노트에 잘 정리해 두셨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건 잠깐 했고 메인이 유체역학 복습을 했어요. 그래서 이건 강의 자료도 있고 강의 자료도 올렸고 또 강의 자료보다는 제가 쭉 정리한 거 강의 영상 강의 영상 강의 영상으로 한 것을 더 비중을 더 높이 두시면 돼요. 이 위주로 제가 강의한 내용 위주로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 과거에 배웠던 화이트 책 그걸 다시 요약해서 했으니까 이게 더 메인이라고 보고 강의 자료는 이제 참조하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유체역학 복습이 끝났고 이걸 6주까지 거의 했을 거예요. 6주에서 7주까지. 그리고 이제 7주 지난 시간에 7주에 이제 마이크로 연료체 내용이 좀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들어가기 시작했고 이때 강의를 제가 올려놨으니까 강의 자료 올려놨어요. 그래서 보시면 되고 이것은 7주차, 8주차에 해당해 7주차, 8주차에 해당하는 강의 자료를 PDF 파일을 올렸어요. 올렸는데 오늘 이제 이걸 설명할 거야. 오늘 설명하는데 이 자료는 어쨌든 여기까지 시험을 볼 거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강의 자료는 이제 유체역학 복습하는 강의 자료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그 마이크로 연료체 파트 1에 해당해. 이름이 이제 마이크로 파트 1 이런 제목의 그 강의 자료를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강의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픈 노트죠? 오픈 노트.
오픈 노트하고 오픈 강의 자료. 강의 자료. 그러니까 강의 자료도 복사해서 노트로 만들고 제가 영상 한 거를 노트 필기 해가지고 그 노트 한 권으로 강의 자료 노트 한 권으로 가능하면 한 권으로 할 수 있나? 꼭 한 권으로 꼭 제한하지 않을게요. 이걸 분리해서 쓰는 사람은 두 권으로 해도 돼. 이거 노트는 저기 노트북에다가 적었을 테니까 그거 한 권. 그 다음에 내가 나눠드린 강의 자료 프린트한 거 이렇게 두 개. 두 개를 오픈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책은 따로 없으니까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6주차, 7주차 중반까지 해서 유체역학 복습을 했기 때문에 이제 자신감이 많이 생겼죠? 그 전에 유체역학 배운 것도 있었고 또 저랑 같이 했었고 그래서 그때 이제 측류와 난류에 대해서 했고 측류일 때 가장 손으로 풀 수 있는 해석적으로 풀 수 있는 세 가지 플로우에 대해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을 내면 이제 거기에서 저는 개념적인 문제를 한 절반 낼 생각이야. 10문제를 낸다 그러면 5문제는 설명하시오. 그리고 5문제는 뭐 계산이나 유도하시오. 이렇게 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계산이나 유도하시오 하는 것은 제 강의에 제가 암시를 많이 드렸어요. 그 세 가지 플로우 있잖아요. 꾸엣 플로우, 또 뽀아젤 플로우, 하겐 뽀아젤 플로우. 이거는 이제 완벽하게 자기 유도를 할 수 있어야 돼. 셋 중에 하나는 분명히 나와. 알겠어요? 그러면은 노트 정리 잘하는 사람은 그냥 거저 먹기야. 그냥 쭉 적어도 상관없어요. 원래 그거는 그 정도는 클로즈북으로 해서 내야 되는데 지금 우리 형편상 그 대신 노트 정리를 완벽하게 해서 지배방지 형식 세우고 예를 들어서 꾸엣 플로우를 설명하고 지배방지 형식을 쓰고 바운더리 컨디션을 쓰고 그 다음에 솔루션을 풀고 그 솔루션을 그림으로 그려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완벽하게 해야 돼. 알겠어요? 그러면 한 20점짜리 큰 문제 하나 이렇게 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터빌런트에 대해서도 좀 하나 내야 되겠지. 예? 터빌런트에 대해서도 좀 문제를 내야 되겠지. 터빌런트에서는 이제 측류에서는 지배방정식 가지고 풀어서 바운더리 컨디션 적용해서 속도 프로파일을 얻어냈는데 난류인 경우에는 그게 쉽지 않다고 했어. 그래서 아예 속도 자체를 이제 연구해서 속도 프로파일을 이렇게 제안을 했죠. 벽면에서는 거의 측류처럼 리니어 프로파일. 그 다음에 이렇게 휘어진다. 그 다음에 측류의 모양과 난류의 모양의 형태가 이렇게 좀 다르죠. 왜 그렇게 다른지. 예를 들어 관내 유동에서 측류는 완벽한 패러볼릭으로 이쁘게 이렇게 되고 요게 요 센터가 맥시멈 속도 Umax가 되고 평균을 내면 이게 딱 절반, Umax의 절반이 민값, 평균값, 에버리지 벨라시티 또는 민 벨라시티에서 2분의 1 Umax가 돼요. 이건 측류일 때. 그리고 이 측류의 요 이런 관내 측류 이동인 이제 하겐 보아젤 플로우지. 예? 그래서 지배 방정식 세우고 바운더리 컨디션 적용하고 그다음에 속도 프로파일 유도하고 그런 거 이제 다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난류일 경우에는 이 모양 자체가 좀 더 훨씬 속도가 빠르잖아, 난류는. 그리고 난류의 특성은 그 소용돌이, 에디 때문에 훨씬 더 잘, 믹싱이 잘 돼. 믹싱이. 열도 잘 믹싱이 잘 되고, 운동량도 믹싱이 잘 돼요. 좀 더 유니폼해져요. 요 센터 부분이 훨씬 더 완만해져. 근데 절대값은 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은 굉장히 기울기가 크겠지. 이렇게 되겠죠. 상식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맥시멈 값이면 Umax면 평균 값은 조금 더 절반이 아니고 조금 더 큰 값으로 갈 우려가 있어요. 뭐 3분의 2가 나온다거나.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렇게는 알 수 있어요. 여기 속도 프로파일을 그냥 비슷하게 어떤 식을 하나 줄 수도 있어.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 평균 속도를 구해봐라. 그건 화이트 책에 유사한 게 있을 거예요. 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근데 그렇게 그걸 내면 이제 좀 어려운 문제가 되겠네. 그것은 이제 낼 가능성이 이제 삼각형 50%. 이거는 낼 가능성이 이제 거의 100%. 측류에서 난류에서는 그래서 난류에서는 지배방정식을 풀어서 속도 프로파일 구하는 것보다도 그냥 속도 프로파일 자체에 대한 연구 결과들을 이렇게 소개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비스코스 서브 레이어, 이게 이제 바운더리 레이어가 이렇게 있으면 바운더리 레이어 안쪽에는 어차피 그 월 이펙트 때문에, 월에서 노슬립 컨디션 때문에 거의 리니어한 프로파일을 갖고, 그 다음에 멀리 있으면은 이제 난류 프로파일을 갖고, 중간에 이 두 가지가 교차하는 어떤 이런 프로파일을 가져서 보통 세 가지 정도 이렇게 나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이너 월, 어, 비스커스 서브 레이어. 그 다음에 여기는 뭐야? 중첩, 중첩층이죠. 로그 어, 중첩층. 그 다음에 여기는 완전 풀리 터뷸런트 영역. 이렇게 나누어서 여기서 여기까지 그 벽면에서 높이 방향을 y라고 잡고, 이것을 이제 무차원화해서 y 플러스로 이렇게 무차원화하고, 그때의 속도 u 플러스로 이렇게 해서 무차원화된 형태로 해서 이제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쭉 썼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낼 때, 그럼 터뷸런트 플로우에서 속도 프로파일을 설명하시오. 그림으로 그리고 세 가지 그 속도의 분포식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러면은 할 수 있겠죠. y 플러스 얼마에서 얼마까지는 이런 식, 그 다음에 이런 식, 이런 식. 그래서 이 각각의 특성을 좀 설명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것은 결국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이제 이 마찰 손실을 계산하기 위함인데, 관내 마찰 손실을 계산할 때 FL over D 2분의 1 로우 V제곱 이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평균 속도 같은 것은 유량을 보통 주니까, 유량을 주면은 속도 곱하기 단면적에서 유량은 설계 조건으로 주면은 평균 속도를 구해서 대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관의 길이, 그 다음에 관의 내경, 이런 거 다 주고, 그러면 이제 이 마찰 손실만 알면 되는 거지. 마찰 인자 F값만 알면 된다. 그래서 F를 구할 때 무디 차트를 이용해서 F와 레이놀스 넘버 함수로 해서 레이놀스 넘버를 이 속도 가지고 구할 수 있잖아요. 주어진 Q 가지고 평균 속도 구하고, 그걸 가지고 레이놀스 넘버를 계산하면 뮤분의 VD 이렇게, 또는 뭐 뮤분의 로 VD 이거 계산해서, 이게 측류 2300보다 작으면 로그 그래프로 했을 때 이렇게 해서 64 나누기 레이놀스 넘버, 그 다음에 이제 한 2만까지 해서 기울기가 이렇게 2만 넘어가면 뭐 이렇게 된다 설명했죠. 이건 난류, 측류, 이렇게 해서 여기 뭐 뭐였지? F는 0.3164인가? 3164의 레이놀스 넘버에 마이너스 4분의 1승. 그 다음에 이쪽은 F는 지금 스무스 튜브, 이쪽 스무스 튜브 얘기야. F는 뭐죠? 0.184. 그 다음에 레이놀스 넘버에 마이너스 5. 지수 형태로 안 나오고 뭐 로그로 나오고 복잡해요. 복잡해서 식 하나로 표현하는 것은 이제 손으로 계산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낸다면 측류 조건이 되는 어떤 유량 조건을 주고, 그때 레이놀스 넘버가 뭐 1000 나왔다. 그럼 F 값이 얼마다. 그럼 여기다 대입해서 프레셔 드랍을 계산할 수 있겠지. 그 다음 프레셔 드랍 계산한 후에 이 프레셔 드랍에다가 그 보내는 유량을 곱하면 이게 펌핑 파워라고 그랬어요. 펌핑 파워 몇 와트인가. 그래서 예를 들어 내경 10cm짜리 관이 있는데 이게 1kg다. 1km 관이 있다. 그때 그러면 유량을 뭐 1rpm으로 보낸다. 그러면 압력 손실은 얼마인가? 몇 파스칼의 압력 손실이 걸리는가 계산하시오. 두 번째, 그 유량으로 보낼 때 펌핑 파워는 얼마인가? 이런 거 아주 이게 대표적인 문제예요. 이건 완벽하게 해야 돼.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이렇게 구부러진 데는 이제 뭐 밸브라든가 곡관이라든가 이건 별도로 추가를 하잖아. 부차적 손실이라고 해서. 이건 메이저 손실이고 이건 마이너 로스라고 하잖아요. 메이저는 그냥 이 플랫한 관에 대해서 이 식을 쓰고, 마이너일 때 이렇게 구부러진 거는 그냥 F L 오브 D 대신에 어떤 K 값을 다 줘요. K 곱하기 2분의 1 오브 2제곱.
그래서 요 K 값, 이 형상계수에 대한 K 값이 뭐 밸브일 때는 뭐 1.1을 써라, 곡간일 때는 얼마를 써라, 이런 거 유체역학 시간에 배웠으니까 이번에는 그것까지는 이제 안 할 거야. 그냥 평활관에 대해서 어떤 이 속도를 주거나 유량을 줬을 때 레이놀스 넘버를 계산해서 마찰 인자를 계산하고 여기다 대입해서 마찰 손실 압력 강화를 구하고 또 파워 펌핑 파워 펌프 파워 식에 대입해서 여기서 여기까지 보내려면 파워가 얼마나 걸리나 몇 와트가 필요한가 계산하고 그러면 유체역학을 배워서 실제 그 펌프에 이용하고 시스템을 돌리는 그런 설계 기본적인 이제 개념을 확립하고 계산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이런 이제 구부러진 부분들은 거기다 플러스 알파만 계속 델타 P를 추가만 하면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관이 이렇게 있어서 여기 펌프를 하나 달아야 되는데 여기 관이 있어요. 이렇게. 얘를 다 돌리는데 얼마의 유량으로 Q는 뭐 예를 들어 10 LPM으로 물을 돌린다. 물을 돌리려면 이 펌프 파워 용량을 설계하시오. 그럼 그거 하는 거야. 여기 이렇게 해서 각각 직관으로 처리해서 일단 여기 델타 P 구하지. 그죠? 근데 여기 이제 곡간 부분이 있으니까 곡간 부분은 추가를 하는 거야. 추가. 만약에 중간에 밸브가 있으면 밸브에서의 또 그 형상계수 K 값 집어넣고 뭐 다 더해. 다 더해서 전체 프레셔 드랍을 딱 계산하면 돼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보내고 싶은 유량을 곱하면 펌핑 파워가 되니까 그 펌핑 파워보다 조금 더 큰 사이즈의 펌프를 달면 되겠지. 아시겠어요? 사실 그런 거 하려고 유체역학에서 응용적 관점에서는 주로 연료체 기계, 연료체 시스템 설계하기 위해서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유체역학 배우고 저 마이크로 연료체를 통해서 복습을 했기 때문에 이제 개념적으로도 많이 나아졌을 거로 보고 지난 시간에 이제 마이크로 연료체 앞부분을 좀 설명을 했어요. 그때 이제 제가 나눠드린 자료 파트 1까지 해서 중간고사를 볼 텐데 이 내용이 페이지가 좀 됩니다. 페이지가 47페이지니까 되는데 이 부분은 너무 스트레스 안 받아도 돼요. 이 부분은 그 맴스를 소개하는 자료니까 주로 제가 내면은 이제 이 개념적으로 이제 설명하는 문제를 낼 거고 계산이나 유도하는 것은 제가 코멘트를 따로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걸 한번 봅시다. 제목이 Flow Physics in MEMS예요. 요거 화면에 잘 잡혀? 요 자료. 그래서 Flow Physics MEMS에 대해서는 설명했죠? MEMS 마이크로 일렉트로 메케니컬 시스템이에요. 마이크로 그다음에 전기 기계 일렉트로 메케니컬 시스템. 아주 작은 사이즈 마이크로 수준의 사이즈에서 그 유동이 흘러갈 때 그 피직스 물리가 어떻게 되느냐 물리적으로 그 현상을 좀 알아야 되겠다. 물리 현상 유동의 물리학적 개념 이런 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피직스가 뭐야? 피직스가 물리잖아요. 물리. 예? 그러니까 피직스를 설명하라 그러면 물리적으로 설명해봐라. 개념적으로 설명해봐라. 그런 뜻이야. 그래서 맴스라는 장치를 조금 소개하는 부분이 좀 있고요. 이런 부분은 제가 빠르게 넘어갈게요. 데피니션이 나와. 첫 번째 데피니션 정의, 맴스의 정의. 데피니션 말 그대로 이게 뭐 이거 읽을 그 요약된 내용만 풀었으면은 바로 정의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지. 마이크로 그다음에 일렉트로 메카니컬 시스템 그러니까 시스템의 크기는
크기는 얼마냐? 아니 마이크로 수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지? 마이크로니까 10의 마이너스 6승 미터가 마이크로죠? 마이크로. 6승 미터에서 어떤 시스템의 크기를 L이라고 그러면 L이 이제 10의 마이너스 3승까지. 이건 밀리지. 즉 1 마이크로미터보다는 크고 시스템의 크기가 한 1 밀리미터보다는 작은 수준. 이 정도 사이즈의 시스템에서 그 안에 이제 플로우가 있을 때 앞에서 배웠던 그 컨벤셔널한 수준의 유체역학이 이쪽 작은 스케일로 넘어오면 어떤 부분을 우리가 더 유념해서 봐야 되는가? 세계가 달라졌어요. 어? 우리가 갑자기 소인국으로 왔어. 우리가 작아졌어. 어? 키가 1m 70인데 만약에 1mm로 작아졌다고 쳐봐. 한 1000분의 1 수준으로 확 작아졌어. 그러면 이제 세상이 달라 보일 거예요. 예? 그러겠죠? 예전에 여기 물이 있었는데 물을 받고 지나갔는데 이제 개미 같은 경우에 물 위에 올려놓으면 막 허우적대잖아. 그리고 막 끈적끈적을 해서 잘 못 빠져나오지. 아주 작은 사이즈로 들어가면 서피스 텐션, 표면 장력이 어마어마하게 큰 효과를 발휘해. 어? 그게 이렇게 큰 사이즈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힘인데 미약한 힘이었는데 아주 작은 사이즈로 가면 그게 아주 도미넌트해져요. 이제 그런 개념을 좀 배워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맴스는 전자 및 기계를 통합한 거죠. 주로 뭐 센서, 핵심이 센서 앤 액추에이터야. 액추에이터. 뭔가 센싱한 다음에 반응을 해야 돼. 이런 것들이 이제 맴스로 만든 기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맴스라고 보면 돼. 그런 시스템. 그러니까 전기와 기계가 같이 있으니까 뭔가 센싱해서 움직이게 하는 거지. 뭐 온도를 측정해 가지고 몇 도 이상 되면은 찬물이 들어오게 밸브를 열어라 뭐 한다거나 압력이 얼마 이상 되면 밸브를 열어서 안전하게 방출시켜라 뭐 이런 걸 아주 작게 만든다. 그러면 이제 그게 바로 맴스가 되겠어요. 그래서 기술이 이제 발전하면서 맴스의 시장 규모가 계속 커졌어. 그런 건 그냥 요 자료를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만드느냐? 맴수 제작, 맴수 구조물 제작. 패브리케이션이라고 하죠. 패브리케이션. 어떻게 만드느냐? 반도체 공정하고 비슷해요. 반도체 공정과 비슷하다. 반도체 공정과 유사하다. 이제 그거보다 훨씬 더 이제 진보가 된 거지. 그래서 예전에 반도체 공정 기술 플러스 기계공학 하면 맴스라고 봐도 돼요. 초창기에는 이제 반도체 공정 기술 플러스 기계공학 이것이 맴스다. 개념적으로 가장 쉽게 이해하면 이런 거예요. 뭔가를 만드는데 전통 기계에서는 깎아서 만들었지. 근데 이제 너무 작으니까 깎아서 만들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반도체처럼 어떤 표면에 회로를 이렇게 그리고 그 회로 선에 따라서 화학적으로 뭐 애칭을 한다거나 그래가지고 뭐 식각을 하고 뭐 해서 뭐 약품 바르렀다가 빛을 쏘아주고 그래서 특정 부분만 이렇게 쭉 가공을 해 나가는 그런 방식이야. 그렇게 하면 굉장히 작은 사이즈로 만들 수 있는 거지. 이게 이제 초창기에는 이런 의미였다면 지금은 훨씬 더 맴스가 포괄적으로 변했어요. 초창기에는 반도체 공정 기술하고 기계공학 합한 것 정도였는데 지금은 이게 맴스면 기계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기계, 재료, 물리, 또 전자. 그 처음에는 기계하고 전자였는데 지금은 이제 전자 외에 생명, 바이오도 관련이 돼요. 생명, 또 화학. 이런 맴스 공정에 이렇게 많은 그 학문 분야가 융합이 됩니다. 이해되겠죠, 이거? 작게 만들어야 되는데 작게 만드는 기술에 전통 기계 가공 수준으로 이제 불과한 거야. 그래서 거기에 뭐 화학적인 방법, 재료적인 방법, 또 물리 현상을 이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고 응용도 어떤 뭐 센서 이런 그 무슨 요즘같이 백신 또는 그 바이러스 센싱하는 센서 만들 때도 이제 맴스 또 심지어는 이제 냄스 이게 마이크로인데 이제 나노 냄스라는 것도 이제 나올 수 있어요. 나와 있어 냄스도 나노 사이즈로 만든다. 이건 마이크로 사이즈로 만든다. 이건 나노 사이즈로 만든다. 아시겠죠? 그럼 우선 여기까지 해서 1강을 마치고 좀 쉬었다가 두 번째 강의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